이 5가지 특성은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뛰어난 인재를 채용하고 적정 인원을 유지하며 시간을 현명하게 배분하고 코치형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조직 내 가교 역할을 수행할 때 최고의 성과가 나타납니다. 안녕하세요. 하우커칭의 김상권 코치입니다. 오늘은 세일즈 코칭과 세일즈 리더십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으로 성과가 뛰어난 세일즈 리더들의 공통적인 특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가 뛰어난 영업관리자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영업사원들에게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그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능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성과가 좋은 영업관리자들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요? 아마도 현장에서 영업사원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것 같고요. 고객을 직접 만나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을까요? 성과가 뛰어난 세일즈 리더의 첫 번째 특징은 역량이 뛰어난 영업사원을 채용하는 능력입니다. 이들은 무엇보다 명확한 임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생겼다고 해서 급하게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심지어 영업 목표 달성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에 맞는 인재를 선별하는 데 시간을 투자합니다. 영업은 고실적자와 저실적자 간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2012년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논문 중에 What Makes a Good Salesman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은 매튜 딕슨 등 3명의 저자가 오랜 기간 동안 근속하면서 최고의 실적을 내는 영업 담당자들의 공통적 특징이 무엇인가를 연구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최고 실적을 내는 영업 담당자들의 공통적 특성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엠퍼시, 공감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에고 드라이브, 자아 욕망입니다. 이 논문은 영업 교육 훈련으로 보통 수준의 실적을 낼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지만 최고의 영업 실적을 내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타고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량 모델링을 통해서 영업사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코칭해서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최고가 되는 영업사원들은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타고난 능력으로 최고의 실적을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 직원이 우리 팀 내에 한두 명만 있다면 결과는 달라지겠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사의 영업 특성에 맞는 영업 인재상을 정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장교 출신들을 영업에서 선호한 적이 있었습니다. 장교 출신이 영업 성과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적합한 인재상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면접관으로 참여하는 영업 담당 임원이나 팀장이 자신이 선호하는 유형의 지원자를 뽑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이미 절반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특성은 항상 적정 인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과가 뛰어난 세일즈 리더들은 결혼으로 인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영업에서의 공백은 실적 하락의 주된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한 명의 영업사원이 퇴사하면 그 자리를 채우고 신입사원이 제대로 성과를 내기까지는 최소 3개월 내지 6개월이 소요됩니다. 그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이나 고객군의 매출은 급격히 하락하게 됩니다. 성과가 뛰어난 세일즈 리더는 인원관리가 성과관리의 기본임을 알고 있습니다. 영업관리자는 후퇴기간, 공백기간, 적응기간으로 나누어서 이직을 관리해야 됩니다. 먼저 후퇴기간은 이미 실적이 감소되기 시작하는 기간입니다. 이직하기 전에 이직을 마음먹은 순간부터 영업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영업관리자는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을 잡아두든 퇴사를 결정하고 후임자를 선발하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공백기간은 이직으로 인한 매출 감소가 시작되는 기간으로 최대한 단축시켜야 하는 기간입니다. 이직이 발생하고 나서 채용 절차를 시작하면 신입사원을 교육하고 배치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뛰어난 영업관리자는 과거의 이직 관련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일정 기간에 발생하는 이직 규모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소에 일정 규모의 신입사원이나 경력사원을 채용해서 교육훈련시키고 이직이 발생하면 바로 배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특성은 자신의 시간을 현명하게 배분하는 능력입니다. 갤럽의 브라이언 브린 박사의 연구에서 발표한 책 Strengths Based Selling, 우리말로 강점 영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책인데요. 이 책에 의하면 놀랍게도 최고의 성과를 내는 세일즈 리더들은 자기 시간의 50%를 실적이 뛰어난 영업사원들에게 투자합니다. 나머지는 신입과 성장 욕구가 있는 사람에게 25%를, 저성과자에게 15%를, 그리고 관찰이 필요한 생존자에게 10%를 배분합니다. 이것은 우리 직관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관리자들이 실적이 저조한 직원에게 더 많은 시간을 쏟지만 최고의 세일즈 리더들은 이미 잘하는 사람들을 더 잘하게 만드는 것이 팀 전체의 실적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칭 순서도 잘하는 영업사원, 그 다음에 신입 영업사원, 그 다음에 저성과 영업사원 순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성은 코치형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세일즈 리더에게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비평가형인데요. 이들은 항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합니다. 이런 리더 밑에서 영업사원들은 에너지가 고갈되고 의욕을 잃게 됩니다. 두 번째는 치어리더형 리더입니다. 이들은 항상 긍정적인 말만 하고 격려를 하지만 구체적인 개선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서 실제 영업사원들의 역량 향상이나 실적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운명론자형입니다. 이들은 영업은 타고나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고쳐 쓰는 게 아니지 라는 생각으로 코칭 자체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코치형입니다. 코치형 리더들은 온유하면서도 단호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영업사원들이 역량 개선과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성과가 뛰어난 세일즈 리더들은 코치형 리더십을 구사하겠죠. 이들은 영업사원의 성과에 대해 솔직히 피드백을 하되 개인의 존엄성은 항상 존중합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멘토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 특성은 회사와 영업 현장 사이의 완충기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세일즈 리더는 회사가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에도 그것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영업사원들에게 회사의 방침을 이해시키고 전략을 실행하도록 이끌어갑니다. 동시에 현장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경영진과 유관부서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은 조직 내의 신뢰를 구축하고 전사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성과가 뛰어난 세일즈 리더의 5가지 공통적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역량이 뛰어난 영업사원을 채용한다, 항상 적정 인원을 유지한다, 자기 시간의 50%를 고성과자에게 투자한다, 코치형 리더십을 발휘한다, 회사와 현장 사이의 완충기 역할을 수행한다. 이 5가지 특성은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뛰어난 인재를 채용하고 적정 인원을 유지하며 시간을 현명하게 배분하고 코치형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조직 내 가교 역할을 수행할 때 최고의 성과가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러한 특성은 하루아침에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실천 그리고 자기 성찰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4편에 걸쳐서 세일즈 코칭과 세일즈 리더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편에서는 세일즈 코칭의 올바른 정의, 두 번째 편에서는 3S 모델을 통한 세일즈 리더십, 세 번째 편에서는 코치 모델을 통한 실천적 코칭 방법, 그리고 오늘은 성과가 뛰어난 세일즈 리더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모델들과 특성들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